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자, 주말을 맞이해서 삼성전자 이번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자, 최윤호 요 사장이 이제 부회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지원 TF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삼성전자에서 자, 오늘 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또 바라는 거, 또 기대하는 거, 그리고 우려하는 거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좀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람이 재산이죠. 사람이 재산인데 누구와 함께 일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다음 사업지원 TF 회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용 회장이 아직 어떤 인맥, 어떤 툴로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 아시는 정현호 사장 연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1983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하고 1995년도에 미국의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시절에 인연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요때 인연을 쌓았는데, 그래서 정현우 사장이 실세로 지목된 데는 삼성그룹에서 있었던 그 발자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미전실, 뭐 삼성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뭐 핵심 요직만 그냥 두루두루 이제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최윤호 사장이죠. 최윤호 사장은 경영지원 실장을 했어요. 경영지원 실장을, 이분도 이제 재무통입니다. 재무통.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근데 이제 이게 이분 1963년생, 어제 말씀드린 성균관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이 정현호 부회장하고는 보면 이제 3살 차이 납니다. 3살 차이 나는데, 뭐 미전실뿐만 아니라 사업지원 TF에서도 이미 손발을 많이 맞춘, 상당히 관계가 두 분은 끈끈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한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최윤호 사장이 똑같이 정윤호 부회장하고 뭐 똑같은 인물이냐, 똑같이 할 거냐, 이제 그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최윤호 사장도 삼성전자 경영관리그룹 담당 임원, 뭐 경영지원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 거의 뭐 재무 쪽에는 완전 통뼈다. 그러니까 재무 담당이다. 경영관리 뭐 이런 쪽의 전문가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근데 이제 이제 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 또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 또 기대하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보잉 이야기를 좀 할게요. 보잉. 보잉이 여러분, 뭐 해외여행 다니시면서 항공기 타보셨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뭐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비행 중에 만약에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이륙 중에 엔진 덮개가 날아가는 항공기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타시겠습니까? 예, 그런 항공사의 항공기를. 그런데 이런 항공기를 만든 업체가 보잉입니다. 보잉이 지금 역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0년 넘었어요. 한 1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 1위 항공기 제조 거인이죠, 보잉이. 근데 지난 3년에서 4년 동안 있었던 이런 일들이, 그래서 뭐 사고 이력과 횟수, 요런 어떤 실수,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상식을 뛰어넘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인텔 이야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보잉 이야기하고 또 다른 기업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쩌다 보니 이 굴지의 보잉이 지금 사고 뭉치 천도꾸러기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잉이 또 최근에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그럼 원인이 뭐냐, 보잉이 이렇게 되는 원인이. 근데 여기도 단기 실적을 중시하는 재무 출신입니다. 재무 출신이 보잉을 장악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 인텔도 마찬가지고 보잉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 물론
경영통들이 또 들어와서 잘 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안 된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잘 된 기업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잉 같은 경우도 재무 출신이 보잉을 장악을 하면서 보잉 같은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우선 돈이 되는 금융 사업을 늘렸어요. 보잉 항공기 회사가. 그래서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가 되고 정량 평가가 어려운 이 연구개발 부문을 뒷전에서 밀려냈으니까 정량 평가가 안 나니까 정성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연구 R&D라는 게 끝없이 돈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숫자로 나오지 않고 숫자 어떻게 보면 재무쟁이들, 숫자쟁이들은 숫자가 뭐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기술력과 안전이 곧 경쟁력인 이 항공기 제조업체에서 기술 후순위 이 경영의 후과는 상당히 저는 잔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연발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급락을 했어요. 이제 뭐 주문량, 인도량, 시가총액에서 유럽의 후발주자가 어딥니까? 에어버스죠. 지금 에어버스에 오히려 밀리는 신세인데 지금 보잉은 이유 있는 추락을 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삼성전자 그렇게 될 거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 뭐 제 영상 보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이재용 회장이 뭔가 물론 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새롭게 들어오셔가지고 또 잘 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좀 재무와 어떤 기술 쪽이 잘 융합이 좀 될 필요한 지금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는 구글의 M&A를 좀 따라가자. 왜냐, 삼성전자 또 돈도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윤호 이번에 새롭게 오시는 사업지원 TF 사장 되시는 분도 이분이 또 이게 M&A 쪽도 많이 그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구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 공룡 구글의 성장은 사실상 이 인수합병이 거의 다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유튜브 여러분 보시는 것도 구글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M&A,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M&A로 특허를 얻고 기술 확보로 몸집을 키워왔어요. 이제 안드로이드를 인수로 해서 스마트폰, 이 OS 운영 체계 생태계를 주도를 했죠. 동영상 플랫폼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를 사들여서 구글에 완전히 뭐 황금 거위가 됐죠. 그죠? 그렇게 키웠는데 2016년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벌써 꽤 10년 가까이 됐네. 그때 이제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승리한 인공지능 알파고 이제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AI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로봇 기업도 M&A를 하고 있고 지금은 구글 보니까 클라우드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30억 달러의 위즈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3위에서 벗어나겠다는 포석인데 일단 위즈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일단 이제 구글의 인수는 구글의 이제 제안을 거절을 했어요. 일단 위즈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의 보안 위험을 탐지해서 제거하는 이제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드리면 삼성전자가 이제 보잉의 길을 갈 거냐, 이제 구글의 길을 갈 거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최윤호 사장은 구글의 길을 좀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영상을 좀 만들었고요. 2017년도에 전장 전문기업 하만 인수를 제외하면 M&A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M&A에 사실상 지금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인데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죠. 뭐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묘하게 구글보다는 지금 이제 보잉이 좀 어른거립니다. 이제 기술 개발보다 원가 절감을 우선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위기를 키웠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어설픈 성과주의,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 자, HBM 팀 해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할 때 사업지원 TF의 어떤 그런 크고 작은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2019년도에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면서 조직을 해체를 했죠. 구성원 상당수가 SK 하이닉스로 이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좀 묻고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좀 파헤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구글의 M&A를 답습을 해야 저는 삼성전자의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삼성이 보잉의 궤적을 밟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다시 그렇게 계속 이렇게 간다면, 아직 저는 물론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위기에서 최근에 이제 부활을 했죠. 그 지금 여러 가지 뭐 AI 관련 챗GPT와 관련해서 투자를 해서 대박을 터뜨렸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조직, 의사결정, 연구개발, 아이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이제 물론 경영학도도 이긴 하지만 M&A 부분은 또 얼마든지 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머리를 좀 돌리고 기술 개발 R&D는 좀 투자 많이 하고 있거든요. R&D는 좀 우리 이 엔지니어 쪽으로 역량을 좀 힘을 쏟고 이렇게 한다면 삼성전자에게 미래는 있다. 어떻게? 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길을 차라리 그쪽 방향으로 가자. 재무 쪽은. 그리고 기술 쪽은 엔지니어에게 아예 맡기자. 자, 삼성전자의 미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